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얼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최저가 트럭입니다. 최저가. 예, 최저가 트럭. 네. 화물차 가이드를 방금 찍었고 바로 이어서 또 촬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랜만이에요. 견적을 내는 거는. 왜냐면은 이제 볼보 행사도 있었고 뭐 만트럭 행사도 있었고 기타 등등의 영상들 때문에 어쨌든 견적을 내는 거는 또 오랜만인데 좀 감회가 또 어떠신가요? 글쎄요. 진짜 견적 낸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견적이 나왔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신 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 견적서 쓴 것만 한 350통은 넘었고요. 350통. 네. 예. 그 정도는 넘어갔고, 이제 인원수로 따진다면은 거의 네. 한 150명 넘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죠. 그 와중에 이제 그 계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네. 차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이 이전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어쨌든 지금 나오지 않는다, 기다려야 된다 라고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조금씩 상황이 풀릴 조짐들은 보여요. 쉽지는 않지만 네. 대충 어느 정도의 날짜에 아니면 대충 몇 월 정도에는 차가 들어올 것 같다 라는 경우도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준비하신 분들은 슬슬 준비해도 되지 않나. 반도체 때문에 한창 또 비상이 걸렸었어요. 그렇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 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하고 또 그 IT 반도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었냐?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했어야 되는 부품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이 정말 뭐 평생 갈 건 아니었어요. 네. 사실 지금 좀 일시적인 현상, 2021년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일시적이라기에는 좀 기간이 길긴 길었지. 좀 길었죠. 체감상 길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돌아보면은 또 역사의 한 줄로 끝날 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땐 그랬지. 네, 뭐 이런 그러면서. 것들로 또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네. 그 수급이 정말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정화되면서 가끔 이제 트럭을 구매하실 때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난 재고차를 좀 싸게 할인받아서 사고 싶다. 네.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네. 아마 내년 상반기 때쯤에는 그런 모습도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재고가 쌓이는 모습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차량은 저희 그 문의가 국산 차량 이외에서 가장 국산 차량 이외에 인기가 많았었던 스카니아에서 R450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고 오시죠. 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야 되는 네, 어쨌든 R450에 대해서 먼저 견적을 내기 전에 살짝 또 조사한 바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스카니아가 어디 브랜드죠? 어느 나라 브랜드? 아니, 견적 내준 사람이 이런 것도 몰라서 해야 되겠나? 잠깐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네.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그렇지. 예, 스웨덴에 있었는데 어쨌든 2004년에 이 4시리즈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 4시리즈의 후속작으로 나오게 되면서 차량의 구조에 따라서 L, P, G, R, S, T의 등급을 나누게 돼요. 그 중에 R등급에 속하는 차량이 될 거고요. 2004년 3월 31일 최초로 등장한 R 시리즈 그리고 기존의 스카니아 4 시리즈 같은 경우와는 이제 구조적으로 한 65% 정도가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거죠. 완벽한 후속작이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름이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당시 출시했을 때가 이 배기가스 규제가 유로 3였어요. 네, 유로 3 기준에 충족을 시켰었고 그리고 동년 9월 그러니까 같은 해 9월에 유로 4로 넘어가면서 420마력 엔진을 얹게 됩니다. 여기가 스타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도라고요? 2004년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네요. 2004년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좀 있으면 20년이 지나가는 얘기가 돼버리긴 하니까. 강산이 2번 바뀌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나머지 긴 얘기들은 많이 없습니다. 워낙에 스카니아라는 게 사람들이 워낙에 좋아하고 차주분들이 좋아하고 로망으로 꿈꾸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년이가 2004년을 지나서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트럭 이 수상을 했었고 2009년에 드디어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꽤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5년이라고 하면 트럭 쪽에서는 좀 짧다면 짧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보통 얘기들을 들어보면 볼보나 이제 같은 또 저기잖아요. 볼보나 이제 뭐 벤츠라던가 아니면 기타 타 브랜드에서 이게 뭔가를 바꾸고 할 때마다 스카니아는 조금 뒤쳐졌어요.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두고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아니면은 뭐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옮기는 브랜드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2010년에는 드디어 이제 730마력짜리 엔진이 출시하면서 와 이거 진짜야? 이렇게 힘이 세다고? 라고 하는 첫 번째 트럭이 생겼었고 뭐 그 해는 당연히 이 R 시리즈랑 더불어서 모든 시리즈 자체가 올해의 트럭으로 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약간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이 좀 다시 설계가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LED 주간주행 등 저희가 이제 볼보 때도 한창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말 승용차와 좀 더 공유가 되는 부분이고 안정상의 이유로도 같이 또 진행되는 여기는 차가 좀 많이 다니네요. 저희가 항상 화물차를 따라가니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랬었고 네. 2016년에는 또다시 풀체인지를 걸쳐서 2세대 R 시리즈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최초로 평바닥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거주성 확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SKB 되게 유명했었죠. 그렇죠. 여기는 또 이 한국에서 모 기업과 함께 같이 개발이 되었었다고 해요. 이때는. 근데 10여 년 동안 비슷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또 욕을 먹다가 이때 다시 또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는 살짝 속도가 느린 브랜드 하지만 조금 더 정갈하고 단단한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산형 트럭 모델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다들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 측면 커튼식 에어백 그리고 뭐 로우 노멀 뭐 하이 디자인 뭐 캡에 따라 이런 사이즈들 그리고 하이루프 노멀 뭐 이런 것들도 통합이 되고 뭐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2018년 2월 SRG 시리즈의 트랙터 모델이 먼저 우선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7월에 덤프랑 그리고 카고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에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가장 문제량이 또 많았어. P 시리즈 P280이 그렇죠.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역사를 보면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브랜드가 특별하게 뭐 이건 앞선다라는 게 현대적으로는 조금 많이 이제 누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한데 근데 그 각각 왜냐면은 이제 상향 평준화라는 것 자체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브랜드의 그 성격이라는 거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가 바라볼 때 항상 스카니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연비 최고. 아니 비싼 차. 비싼 차. 무조건 비싼 거. 가장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개의 인식이 딱 겹치는데 제가 이제 그 견적서를 정말 많이 냈잖아요. 네네. 근 350톤 가까이 내면서 많은 차주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차주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네네. 많은 것들을 종합해본 결과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스카니아가 가장 고급차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뭐 비싼 것도 제일 비싸고 그만큼 비싼 값을 한다라는 네. 차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스카니아 금액은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좀 세요. 그리고 네. 제가 이거는 좀 이제 따로 알아봤던 건데 네. 가장 이제 뭐 간편하게 봐서 10년 이내에 각 제조사 브랜드다. 예.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새로운 모델 그리고 새로운 셋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면 무조건 차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후에 유지보수 관리들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 중에서 스카니아 가장 그게 적어요. 그러니까 차주분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차량이다라고 보시. 근데 당연히 그 금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카니아 타시는 분들 얘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런저런 불만들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돈 더 주고 머리 안 아플래라고 하시는 게 또 이런 브랜드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R450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이제 그 저희가 6x4 네. 들에다가 축을 붙여갖고 윙바디를 많이 제작을 했었죠. 1.3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네. R450 같은 경우에는 축을 따로 달지는 않습니다. 스카니아 자체에서 축을 네. 달아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 축이 전부 다 이제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당 중량이 쉽게 표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간이 살짝 줄어들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비용은 좀 더 비싸겠죠? 많이 비싸죠. 아, 좋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차량 가격부터 네.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니아 R450 A5 450마력짜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2억 3,320만 원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비싸네요. 2억 3천. 네. 그러니까 국산 차량으로 하면은 이 보통 가격 아닙니까? 이거보다 훨씬 싸죠. 그렇죠. 훨씬 싸죠. 네. 다 만들어서 그 정도가 아니니까. 네. 예. 여기다가 이제 또 외제차들은 할인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 할인폭이 마이너스 3,9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천. 거의 4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2억. 예, 그래도 2억이라는 거. 네. 여기 이제 특장을 올려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특장 쪽에서도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길 네. 과연 이렇게 저렴한 특장이 있냐라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카니아에도 이런 저렴한 특장을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갖고 그래도 최저치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최저치로는 2,080만 원이면은 위로 특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추천을 안 드리죠. 그렇죠. 네. 일단 최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영상에서 예. 다루는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최저 금액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 무조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절대 스카니아 뽑으시는 분들이 특장을 저렴한 브랜드나 그런 것들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네, 이왕 쓰는 김에 빵빵빵 이렇게 들어가시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봤자 한 500, 1000만 원 차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할부 따지면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총 금액이 2억 1,450만 원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부가세를 또 떼야겠죠. 그렇죠. 이 부가세를 떼고 남은 금액은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1억 9,500.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리하고 개월수는 항상 동일하게 측정을 해놓고 네네. 다른 차들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기존의 금리를 저희가 3.9%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할부 기간은 72개월에서 3개월 거치하고 69개월 할부로 따졌을 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월 할부금이 315만 9,365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요? 315만 9,365원. 315만 원 정도. 예. 야, 315만 원? 네. 이 프라이브로 하면 버티기가 힘들겠는데. 어느 정도 차량 당연히 선수금이 있으시면은 진행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이유를 많이 싸게 내보면 네. 3%대는 당연히 좀 힘들고 사실상 가능은 하겠지만은 조금 힘들고 보통은 잘 받으면 4% 중반대 정도 받으시잖아요. 이게 그 이제 이 금리에 관련돼 갖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본인이 이제 뭐 차를 뽑고 싶은데 이 금리가 나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금리가 나오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트럭 제조업체와 그 캐피탈 사이에 제휴가 맺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제휴를 기반으로 차를 뽑으려는 사람들이 사업자 기간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반으로 내가 기존에 있던 차를 없애버리고 네. 새로운 차로 바꾸겠다는 대표차 조건이 붙어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추가 당연히 이제 신용 상태는 또 좋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 이렇게 금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그 금리를 받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저희가 진행했을 때 3.7%까지는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캐피탈이라는 게 제휴가 돼 있는 게 단순 자체 파이낸셜이냐? 네. 그건 아니죠 또. 그렇죠. 예, 자체 파이낸셜이 물론 저렴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외 다른 업체랑 진행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 어쨌든 만약에 이게 4%대 정도로 또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32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넘어갈 겁니다. 아니 넘어가죠 충분히. 왜냐면 72개월 정도가 되니까 하긴 또. 충분히 넘어가요. 320 정도가 되는데 이야 이거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야 돼? 돈 있으신 분들. 돈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시고 요즘에 그 이제 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해갖고 EPR 네.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아 왜냐면 그렇죠 스카니아는 유일하게 이제 SCR이 들어가 있는 음.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연비를 소중히 하고 차를 소중히 한다. 그래서 아마 중고차 중에서도 아마 스카니아가 제일 가격이 늦게 떨어지지 않나. 그렇죠. 늦게 떨어지기도 하고 매물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할인 덜 받을 테니까는 차 내놔 하시는 분들도 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스카니아는 뭐 여러모로
저희 이제 주변에도 스카니아를 뽑으신 분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아, 뭐 조만간 아마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족도 자체는 미쳤어요. 예,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특장 업체나 이런 것들 가면 특장을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가지의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 차가 스카니아다 중간에 서 있다라고 하면 눈에 바로 띕니다. 예. 구조나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너무나도 깔 게 없는 브랜드죠. 스카니아가 그래서 초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서 또 차도 보고 그럼요.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또 불만 있으신 분들 얘기도 또 들어보고 예.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네. 많은 차주분들이 좋은 차라는 걸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스카니아 최근에 진행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한 달 좀 지났나요? 한 달 반이 조금 아직 안 됐네요. 네. 그러네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뵙고 차량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또 이 팀장이 또 여기저기 또 한번 쑤셔보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컨텐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오늘은 스카니아 R450으로 찾아뵙고요. 나중에 또 좋은 차량 그리고 초청 행사가 있었는데 못 갔던 브랜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송원 멘터 박병철이었고요. 지하면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